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포프리에서 생산한 첫 번째 오일이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원래 올리브 열매가 11월 말부터 한 1월 중순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을 해서 저희가 바로 짜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이 전부 운송수단이 막혀서 이제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아마 포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포프리가 전하는 세계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를 출연하신 세계사 전문가 박희숙 강사를 모시고 올리브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너무 거창해 역사. 그냥 올리브 이야기라고. 올리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많이들 요즘에 올리브가 건강식품이다 이래갖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올리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선물은 뭔가? 선물은 없어요. 그래 한번 맞춰볼게요. 올리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드려요. 이마트? 혹시 아라라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Nope. 터키 동쪽 끝에 보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수도는 예레반인데 예레반에서도 이 산이 보여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혹시 가나안은 아세요? 가나안 지방.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가나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진짜. 뭔가? 그 아라라산부터 가나안까지가 올리브 나무의 원산지라고 해요. 저도 올리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질문. 1000년짜리 나무가 있다 없다? 올리브 나무. 있다. 2300년 된 것도 있다. 근데 1000년짜리에서 열매가 난다 안 난다? 난다. 네, 납니다. 네, 저희 농장에 무려 8그루의 1000년짜리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따로 저희가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모아놨거든요. 지중해성 기후가 고온 건조해요. 여름에 겨울에는 저온 낮은 이렇게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아주 높아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면 48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더위가 사막성, 중동 이쪽 더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잘 자라는 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는요 아주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저 깊게까지 내리는데 뿌리 내리는 데만 15년이 걸려요. 더위를 견디기 위해 뜨거운 태양을 이기려면 자라는 성장 속도는 천천히 하면서요. 나무의 나이테를 겹겹이 쌓아갖고 수분을 뺏기는 거를 천천히 늦춰야 돼요.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힘들게 한번 자랐죠. 심어 놓으면 수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년 이상 가요. 1000년 이상 가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2300년 전부터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뿌리를 내렸고 이랬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이 긴 것은 우리 왜 5월달 몇 개월 한두 달 전에 인도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해갖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이런 뉴스 보셨죠? 그런 것처럼 메뚜기 떼가 올리브 나무에 공격을 해서 갉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올리브 나무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이런 그 화학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올리브 나무를 갉아먹게 되면 올리브 나무는요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냄새를 분비를 해요. 방구를 끄는 것처럼 냄새를 분비를 해갖고 이게 바람을 타고 주변 나무들에게 이 냄새가 전파가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요 올리브 농장 가보시면 쫙 줄지어서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 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주변 나무들에게 전해지면은 이게 이제 메뚜기 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무들이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메뚜기 떼로부터 공격을 막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격받은 올리브나무 하나가 희생을 해갖고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생명력을 그렇게 1000년, 2000년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만화, 그 신의 물방울이 와인이죠. 신의 물방울이 와인이라면 올리브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이 내렸는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듣고 싶어요. 네.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 뭐라고요? 아테네가 맞아요. 예, 아테네가 무슨 뜻이냐면 지혜의 여신이 아테나거든요. 신들의 왕 세 번째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를 딸바보로 만든 게 아테나예요. 그래서 아테나의 도시다라는 뜻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 아테나 많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원래는 아테네가 아니었어요. 아테네라는 도시를 처음에 건설한 왕이 있었어요. 케크롭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케크롭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케크로피아가 원래 도시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요, 지혜의 여신 아까 말씀하신 아테나하고 서로 다 갖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서로 다 갖겠다고 싸우는데 이 신들의 왕 제우스가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 도시 사람들이 손들어주는 쪽으로 갖게 하겠다. 제우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둘이 이제 공약을 내거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의 포세이돈이 상징하는 게 삼지창이죠. 삼지창을 내려쳤어요. 내려쳤더니 내려친 곳에 그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솟았고요. 거기에서 말이 솟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말과 물을 주겠다. 사람들이 물 없이 살 수 없죠. 근데 그리스 그 앞바다 있잖아요. 지중해 뭐 에게해 거기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물은 많아. 그런데 이 말은 어디를 갈 때 타고 갈 수도 있죠.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전쟁터에 갈 때 타고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이용할 수도 있죠. 물건을 나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과 물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갖고 있는 게 창과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창을 내려쳤어요. 땅을 내려쳤더니 거기서 나무가 하나 솟아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그늘도 만들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많은 열매를 맺어갖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식용할 수 있는 이 열매, 기름 이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테나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또 말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상징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도시명이 케크로피아에서 아테나의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테네를 변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도 혹시 그리스의 아테네 가보셨을까요? 파르테논 신전. 가봤어요? 더 갔죠, 다. 거기 쇼핑할 데가 없는데 가셨네요. 꼭 쇼핑하러 가는 건 아니지, 그리스를. 그리스의 올리브 사러 갔습니다, 올리브. 시끄러워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들 거기밖에 안 가봤죠. 아니, 이제 올리브. 아니, 그리스에. 아테네? 아니, 산토리니도 가봤죠. 그리고 또 그 두 개밖에 안 가봤죠. 그리스? 그리스의 도시들은 가면은요, 그 도시마다 언덕이 하나씩 있어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은 신들의 영역,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아크로가 높다 이런 뜻이고요. 폴리스가 도시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도시는 신들의 사는 곳이고 그 아래 낮은 곳이 이제 인간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리스는 항상 이렇게 도시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가시면 올라가시잖아요. 아크로폴리스 당연히 언덕이니까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이키 신전이 나와요. 승리의 신전.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이키 신전이 나오고 거기에 지나면 파르테논 신전이 나와요. 지혜 여신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던 곳. 그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만 에렉티온 신전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을까요? 갔죠. 올리브. 그 에렉티온 신전에 보면 옆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이 나무가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선물로 준 그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내려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 안에 아직도 그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는 어떻게 만들까? 올리브 열매를 보통 익으면은 제일 처음에는 한 5월 정도 되면 요만하게 이제 알이 자라거든요. 매실 우리 자랄 때 매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한 11월 말 정도 딸 때는 그린색이에요. 이걸 안 따고 놔두면 이제 까맣게 익어가는 그런 건데 근데 다 익어도 이게 녹색인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수확을 좀 빨리 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조금 설리 익었는데 양이 적게 나오겠죠. 기름 양이. 또 늦게 놔두면 이게 건포도처럼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12월 달에 적정하지 않을까. 그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옛날에 손으로 따요. 맷돌로 갈아요. 두부처럼 우리 콩 넣고 이제 이렇게 간 것처럼 갈아서 천에 받아요. 받아가지고 무거운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의 즙이 나오죠. 즙을 딱 받아놔요. 그거 가만히 한 30분 놔두면 물은 밑으로 가고 기름만 위에 떠요. 그 위에 뜬 게 순수한 진짜 올리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열을 가하면 과즙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화학 처리하면 양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첫 올리브유를 수확해가지고 따면 전찬 100이다. 그러면 약 한 18 정도. 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한 18% 정도의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콜드 프레스라고 그래서 저온압차. 저온압차. 그 온도의 기준이 아마 한 27도 정도. 열을 가하고 천천히 갈아가지고 나온 그 뭐라고? 덩어리요? 그 으깨진 거를 돌에 눌러서 요즘은 이제 돌 아니고 이제 뭐 프레스로 누르겠죠. 천천히 눌러가지고 나온 거를 받아가지고 분리시켜서 나온 올리브를 가장 최고로 치죠. 이탈리아가 전 세계 생산량이 한 20% 되고 스페인이 한 50%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수 국가예요. 주식이 보통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 속에서 늘 올리브유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지중해 바닷가인데도 이 해산물보다는 육류를 많이 해요. 먹다 보면 이 그 찌꺼기, 그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뭐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올리브를 먹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그 많이 걸리는 병이 그 혈관성 질병이에요. 혈관성.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